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라고 합니다. 일단 천 의원님 11회 아마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니까 노동과 관련한 사항이 2개나 있어서 보통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데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 사회개혁 의제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오늘 노준 교수님 발표문이 약간 좀 이론적이기도 하고 또 이론적인 면에서는 뭐 학술적인 논쟁들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자리는 아닐 것 같아서 주요한 저희의 느낌은 좀 듣고 나니까 약간 좀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희망과 어떤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보다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우울함과 패배감, 지금의 이 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비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국민들 속에서 좀 해소하는 게 정치 개혁과 사회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세계화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제약점, 한국의 여러 가지 남북 관계 또는 뭐 경제 좋아졌던 10년이 지금 뒤로 후퇴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질 때 정치는 변화할 수 있고 노조운동은 바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 토론문 43쪽에 지금 발제문에서 얘기됐었던 역대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 노동 정치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제 완화 또는 시장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자기 비전과 국정 운영의 방향성 속에서의 차별성들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착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착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인과 또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차이를 근본적으로는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작은 변화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앞으로 만들어질 우리 정치의 변화들을 시작하는 좀 출발점이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좀 더 저는 실천적인 문제로 좀 바꾸면 저는 발제문에서 제기되는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첫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는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2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오늘 모인 사람들이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 복잡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 정치라고 하는 면에서의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보 정치의 영역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 또는 합리적 보수주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갔고 저는 실력으로 승부할 때가 왔다. 저는 이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집단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정치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치를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비관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수정부든 개혁정부이든 간에 어떤 그 차별성들을 좀 더 바꿔낼 수 있는 어떤 힘의 관계를 어떻게 도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주체의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연합해야 될 영역들이 있고 독자적으로 경쟁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보수정부의 일본식 정치 구조화가 저는 심각하게 갈 위험성들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누구 있는가라고 하는 면에 대한 판단들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뭐냐? 44쪽에 있는 노동 문제가 그냥 노동조합 운동의 문제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들의 가장 먹고 사는 핵심적인 문제다. 저는 가계부채의 문제든 지금의 다양한 사회 현상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도 10년 후, 20년 후에 살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이 없었을 때 저는 사회적 재앙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청년층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활동 안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노인들도 30년, 40년의 노동의 대가들이 연금 제도가 파괴되면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라고 하는 것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문제, 민주노총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의 총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가에 대한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이거를 잘해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왔었던 이른바 노동조합 운동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노동조합 운동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또는 보수정부든 또는 자유주의 정부든 간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운동 과정 속에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귀족 노조, 배부른 사람들이 집단 위기주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것을 반성을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1억 받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1억 안에 3, 4천만 원은 경기가 나빠지면 성과급이 없어집니다. 변동급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노동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은 10년 동안은 8천만 원, 9천만 원, 1억을 받는 게 현실이다. 근데 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임금을 계속 또 올리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별로 용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거꾸로 얘기해서 현장에서 얘기하면 왜 우리가 1억 받는 게 문제냐.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얼마고 정몽구 회장이 주식 배당금으로 300억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그 개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상황이 담론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개별 노동자가 1억, 2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1억, 2억을 받는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노동조합 운동은 그거보다는 더 미래지향적이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적인 주도 세력으로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바꿔내기 위한 종합적인 변화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저는 정치 개혁도 사회 개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 아무리 노동조합 운동을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가장 잘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이다. 욕을 먹든 욕을 안 먹든지 간에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또는 시민단체가 티켓이라도 하나 팔려고 하면 지역 노동조합에 가면 그래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10,000원씩 티켓 사줄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게 노동조합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를 바꿔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혁신의 주도체로서의 자기 인정을 사회적 고립감으로부터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우리 사회에 노동 배제를 바꿔낼 수 있는 정치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 정치적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일대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노동조합이 자기 1년 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는 타협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밖에 나와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해소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사무직 노조가, 증권회사 노조가, 은행 노조가 자기 건물 안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갖지 않는 것은 좀 노동조합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1차적으로 정치적인 행위이고 이게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노동조합 운동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러한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연대임금 전략 또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축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비전의 전망들을 정권과 자본에 대해서는 비판했지만 노동조합들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성의 주체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비난들을 어떻게 도모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하면 이제 노동조합 운동의 고립감들을 좀 더 배려하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법의 노조가 돼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89년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빨갱이 소리 듣고 1,500명이 잘렸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돈 모아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진짜 참교육의 선도자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20여 년 동안 전교조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학교 현장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내 담임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이었으면 진짜 고마워했던 주체에서 괜히 공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평등주의만 강조하는 선생님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이중적인 고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빈곤 문제가 저는 별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이 저는 노동 존중의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갈 수 있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프로젝트, 제도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는 두 분 선생님들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도 양면성이 있지만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가 나중에 어디다가 하소연할 것이냐, 나중에는 법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또 다른 면입니다. 우리나라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는 건 내부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OECD 가입하려고 하니까 정부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해주고 싶겠습니까? 최소한 국제상거래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전교조 또는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의 요구로 오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진짜 비정규직으로 안 쓰느냐? 저는 비정규직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비정규직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네가 위원회를 한 만큼 책임을 부과하고 그 사람들에게 동등 대우 안 하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는 왜 같이 따라오지 않는지, 이런 면에서 제도 개혁에 대한 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45쪽 밑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가면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조약조차도 비준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노동조합을 욕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 사회, 집단 간의 연대를 통한 일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약속과 비전들을 같이 만들어내자, 이런 부분으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